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절친한 친구 현수와 오랜만에 얼굴을 맞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회사 일이 바빠서 다음에 만나자고 하려고 했지만 그날따라 현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기에 어렵게 시간을 내서 한 식당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현수의 얼굴에는 짜증을 넘어서 노여움마저 느껴졌습니다. 곧 현수가 한숨을 내쉬며 말을 꺼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네 말이 맞았던 것 같아. 뜬금없이 내 말이 맞았다니. 결혼 전에 네가 나한테 결혼할 사람 볼 때는 얼굴이 아니라 인성을 보고 결혼해야 한다고 했잖아. 근데 그때는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네 말이 전혀 와닿지 않았거든. 지금 생각해보면 네 말이 맞았어. 현수가 깊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평소 현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기에 많이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현수의 아내는 연예인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얼굴이 예쁜 편이었던지라 만나기만 하면 아내의 사진을 보여주며 자랑하기 바빴거든요. 하지만 그날따라 현수의 얼굴이 어찌나 심각해 보이던지 선뜻 말을 꺼내지 못한 채 눈치만 살피고 있자 현수가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요즘 아내 때문에 진짜 미치겠다니까. 만날 때마다 아내 자랑했으면서 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얼마 전에 우리 결혼 기념일이었거든. 그래서 내가 나름 신경 써서 준비를 했어. 아내가 좋아하는 꽃다발도 사고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도 예약하고 또 평소에 갖고 싶어 하던 목걸이까지 준비했어. 그런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싶더라. 엄청 많이 준비했구만. 뭐가 문제라는 거야. 현수의 말이 이상하게 들려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현수를 쳐다봤는데요. 현수 입에서 뜻밖의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내가 그날 저녁에 레스토랑에 데려갔는데 밥을 먹자마자 갑자기 아내 얼굴이 굳어지는 거야. 왜? 음식이 재수씨 입맛에 안 맞았대? 차라리 그랬으면 미안하기라도 했을 텐데 아내가 말하기 싫다는 듯 새처럼한 표정으로 창밖만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눈치 보면서 왜 그러는지 물었더니 눈치가 없다고 짜증을 버럭 내면서 뭐라고 했는 줄 알아? 뭐라고 했는데? 여기 말고 특급 호텔 레스토랑으로 갈 줄 알았는데 너무너무 서운하다고 하면서 결혼했다고 함부로 대하는 거냐면서 따져 묻기까지 하더라니까. 그 말 듣는데 나도 어찌나 화가 나던지 입을 꾹 다물고 한동안 아내랑 말도 안 섞었다니까. 순간 현수의 얼굴이 굳어졌기에 저도 눈치를 살피며 물었어요. 현수 네가 예약을 한 거면 꽤 고급으로 했을 거 아니야. 당연하지. 예약했던 레스토랑도 몇 달 전에 예약해야 하는 그런 곳이었어.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요즘 핫한 곳이 아니고 유행이 조금 지난 곳이라나 뭐래나 그러면서 후진 곳이라 인스타에 사진도 못 올린다고 울먹이더라니까. 현수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어처구니가 없어서 한숨이 절로 새어나왔는데요. 현수가 돌처럼 굳은 표정으로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아내를 위해서 엄청 신경 써서 준비한 건데 그렇게 말하니까 무진장 서운하더라고. 네가 봐도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것 같냐? 잘못한 건 아닌데 요즘은 다들 인스타에 경쟁적으로 사진을 올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그런 것 같네. 그 순간 현수 편을 들어주는 게 맞았지만 그랬다가는 또다시 부부싸움이 일어날까 싶어 제가 돌려서 대답했는데요. 현수가 웃으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치만 지윤 씨, 그러니까 재수 씨는 그런 거 신경 안 쓰잖아. 어? 지윤이는 워낙 성격이 털털하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긴 하지. 근데 가끔 보면 남자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털털해서 그게 단점일 때도 있어. 그게 단점은 무슨 단점이겠어. 난 네가 참 부럽다. 사실 지은 씨가 우리 아내처럼 화려하게 치장하고 그렇진 않지만 피부도 맑고 깨끗해서 화장을 진하게 안 해도 매력적이긴 하잖아.
우리 아내는 무슨 화장을 그렇게 덕지덕지 하는지 가끔 짜증이 난다니까. 화려한 게 좋다고 결혼해놓고는 무슨 그런 말을 하고 있어. 제 말에 현수가 고개를 떨군 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아내에게 큰 실망을 하고 있는 듯해 보였습니다. 현수 말을 들어보니 결혼 기념일 이벤트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는데 그런 현수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오히려 불평 불만만 늘어놓았다는 말에 충분히 속이 상했을 것 같긴 했기에 현수의 마음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현수는 감추고 있던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결혼기념일날 아내를 기쁘게 해주고 싶어서 나름 열심히 준비한 건데 아내는 그저 허세만 부리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진짜 짜증나고 실망스럽더라고. 요즘 들어 내가 결혼을 잘못했나 하는 생각마다 든다니까. 현수의 말 속에는 상처와 실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 현수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지만 곧 현수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그래도 네가 최선을 다했으니까 아내도 너의 진심은 느꼈을 거야.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 현수를 위로하려고 했지만 그날 현수의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는 듯해 보였습니다. 현수가 한숨을 크게 내쉬며 대답했거든요. 아내가 며칠 뒤에 미안하다고 하긴 했지만 지금까지 마음이 풀리지 않더라고. 매년 결혼 기념일만 되면 짜증날 것 같아. 그러니 난 네가 참 부럽다. 나도 지은 씨 같이 털털하고 성격 좋은 사람이랑 결혼했어야 했는데 요즘은 후회 막심이라니까. 지은 씨는 너네 어머니한테도 잘한다며. 우리 아내는 시부모님이랑 며느리는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정확히 선을 긋거든.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긴 한데 너무 그러니까 조금 정이 떨어지긴 하더라고. 아내가 너무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도 아내가 불편한지 피하시고 말이야. 그날 내내 현수의 하소연을 들으며 아내에게 감사한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그때쯤 회사 일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허구한 날 야근으로 인해 신경이 날카로워서인지 누가 뭐라고 하면 대뜸 화부터 냈어요. 특히나 아내에게는 더욱 예민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날도 유난히 바쁜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업무가 쌓여 있었고 회사에서는 중요한 프로젝트가 마감일을 코앞에 두고 있었거든요. 회의는 끊임없이 이어졌고 팀장은 연일 압박을 주었습니다.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상태에서 퇴근을 했고 겨우 몸을 소파에 던져놓고 쉬고 있을 때 아내가 말을 꺼냈어요. 여보, 밥 먹어야지. 밥 생각 없어. 그러다 몸 상하겠어. 그러니까 조금만 먹어봐. 아내의 말에 억지로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했는데요. 잠시 후 아내가 눈치를 살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보, 다음 주 목요일 무슨 날인지 잊지 않았지? 아내의 말에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하얘진 채 무슨 날이었지? 혹시 결혼 기념일인가? 아니면 장인 장모님 생신인가? 무수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순간 알 수 없는 짜증과 피곤함이 섞여 무심코 버럭하고 말았어요. 그날이 무슨 날인데? 제 말에 아내가 당황한 듯 잠시 침묵하다가 다시 물었어요. 설마 당신 그날이 무슨 날인지 잊은 거야? 아내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기에 더욱 화가 났고 버럭했어요. 요즘 회사 일로 바쁜데 내가 그걸 어떻게 다 챙기겠어. 제발 대충 좀 살자. 현수한테 들어보니까 요즘 여자들이 인스타에 미쳐서 허세 부리느라 바쁘다고 하던데 설마 당신도 그러고 싶은 거야? 그런 허세충들 보면 한심하다는 생각밖에 안 드니까 괜히 물들 생각하지 마. 그러게 내가 친구들 모임 그런 거 나가지 말라고 했잖아. 이러다가 조금 있으면 명품도 사달라고 하겠네. 제 입에서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 튀어나오고 말았고
아내가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지만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그냥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때 당시 제 머릿속에는 회사 일도 힘든데 그걸 이해 못 해주는 아내가 그저 원망스럽기만 했으니까요. 다음날 아침까지 화가 났던 것인지 아내는 먼저 출근을 했고 텅 빈 집안을 바라보고 있자니 더욱 화가 치밀어 올랐는데요. 평소와는 다르게 아내도 변해간다는 생각에 씁쓸한 마음마저 들었거든요. 그러나 중에도 회사 일은 여전히 힘들었고 하루하루가 스트레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에게 짜증내는 말도 더 많아졌는데요. 제가 짜증을 낼 때마다 아내는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입을 꾹 다물고 침묵을 유지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커피를 마시며 잠시 쉬고 있었는데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준아, 많이 바쁘니? 아니에요. 통화할 수 있으니까 말씀하세요. 지윤이한테 들어보니 요즘 회사 일 때문에 많이 바쁘다고 하던데 밥은 잘 챙겨 먹고 있는 거야? 저는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왜 전화하신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지윤이 덕분에 정기검진을 잘 받았잖니. 내가 버스 타고 올라간다고 해도 힘들어서 안 된다고 하면서 지윤이가 새벽부터 데리러 왔더라고. 세상에 지윤이 같은 며느리가 어디 있겠냐고 동네 사람들이 다들 부러워했다니까. 병원에서도 지윤이가 어찌나 잘 챙기던지 의사가 딸이냐고 묻는 거 있지. 그래서 내가 며느리라고 하니까 의사가 깜짝 놀라지 뭐니. 내가 남편 복은 없어도 자식 복은 있는 모양이야. 지윤이 지금 막 올라갔으니까 수고했다고 꼭 말해주고 고마웠다고도 전해주렴. 어찌나 고맙던지 내가 돈을 좀 줬는데 영 안 받길래 네 통장으로 돈 좀 보냈으니까 지윤이 옷이나 몇 벌 사주도록 해. 다른 집 며느리들 보면 비싼 옷을 잘도 사 입던데 지윤이는 맨날 같은 옷만 입고 다니는 것 같아서 속이 상하다니까. 돈 넉넉하게 보냈으니까 백화점 가서 좋은 걸로 몇 벌 사줘. 엄마가 한참 동안이나 말을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엄마와 통화하면서 곁눈질로 달력을 봤더니 정기 검진 날인 걸 알 수 있었기에 급히 엄마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정기 검진인 거 깜빡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지윤이한테 들어보니까 요즘 회사 일로 바쁘다고 하던데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 다만 지윤이한테 내가 미안할 뿐이지. 다음 정기 검진 때는 나 혼자 올라가도 되니까 굳이 안 내려와도 된다고 해라. 니들 내려온다고 하면 나도 마음이 영 편치가 않아서 그래. 엄마가 몇 번이나 당부를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요. 문득 지나간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한 달 전 아내가 제게 물었어요. 자기야, 다음 달 넷째 주 목요일 날 어머님 정기검진인 거 알고 있는 거지? 그때쯤 나도 회사 마감이라 많이 바쁠 것 같으니까 자기가 어머님 모시고 병원 다녀와야 해. 어머님 완치되신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체력이 많이 약하신 편이니까 당신이 꼭 모시고 다녀와야 해. 거기다 중간중간에 휴게소도 들려야 해서 새벽에 일찍 내려가서 모시고 와야 하니까 절대 잊으면 안 돼. 아내가 몇 번이나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까마득하게 잊고 말았고 오히려 아내가 기념일을 챙긴다는 생각만 한 채 허세충이라는 말까지 했으니 아내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지 놀라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평소 아내 성격대로라면 제게 자세히 말해줬을 텐데 제가 허세충이라는 말까지 하면서 몰아붙이다 보니 기가 막혀서 입을 닫아버린 게 아닌가 싶었어요. 그제서야 모든 상황을 이해하게 되었는데요. 아내는 허영심이 가득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시어머니를 세심하게 챙기고 있었던 겁니다. 아마도 제가 많이 예민해져 있다 보니 제게 조심스레 물어봤지만 버럭 화를 내자 서운한 생각과 마음 한구석이 어우러져 가는 듯한 애수를 느꼈던 게 아닌가 싶었어요. 그 순간 아내에게 고생만 시킨 것에 대한 미안함과 죄스러움이 함께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내가 똑바로 한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마저 들었으니까요. 그러면서 달력을 다시 확인해 보니 이미 장모님 생신도 지나 있는 게 아니겠어요. 문득 한 달 전 아내가 처가에서 늦게 왔던 일이 떠오르면서 그날이 장모님 생신이었구나라는 생각도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 와중에 아내에게 화까지 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얼굴이 화끈거릴 지경이었어요. 그날 퇴근하자마자 곧장 집으로 가서 아내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자기야, 오늘 엄마 정기검진 날인 거 내가 깜빡한 거 있지? 정말 미안해. 지금이라도 기억이 나긴 한 거야? 그게 자기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엄마가 전화를 하셨더라고. 어머님이 전화를 하셨구나? 정말 미안해. 그런 줄도 모르고 당신한테 너무 심하게 말을 했어. 그냥 엄마 정기검진이라고 말을 하지 그랬어. 그날 당신 입에서 허세충이라는 말까지 나와서 사실 나도 좀 충격을 받았거든. 보니까 이미 잔뜩 짜증이 나 있는 것 같길래 더 이상 말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말았어. 그래도 나한테 말을 하지 그랬어. 정말 미안해. 내가 할 말이 없어. 순간 목이 메어서 말을 잇지 못했는데요. 아내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그 모습에 코가 시큰하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날 이후 저는 아내를 많이 챙기려고 노력했습니다. 회사 일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가족에게 화풀이를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거든요. 그 뒤 저도 많은 노력을 했고 우리의 관계도 예전보다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난 어느 주말 장모님이 집에 오셨는데요. 집 안으로 들어오시자마자 제 손을 와락 잡고는 감사 인사를 했어요. 정서방, 정말 고맙네, 고마워. 엄마, 갑자기 찾아와서 그게 무슨 말이야? 오늘 할머니 태어나시는 날이라 큰엄마랑 같이 할머니 병원에 갔거든. 병원비를 내려고 했더니 이미 계산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할머니한테 누가 왔다 갔냐고 했더니 정서방이 왔다 갔다지 뭐니.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그동안 정서방이 할머니가 좋아하는 간식을 사서 병문안도 자주 왔었고 병원비까지 계산하고 갔다지 뭐니. 회사 일이 바쁠 텐데 시간을 어떻게 낸 거야. 장모님 얼굴에 미안함과 고마움이 교차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이며 대답했습니다. 병원이 회사에서 가깝다 보니까 잠깐 들렀습니다. 거기다 병원비는 얼마 나오지도 않았는걸요. 그래도 꽤 나은 것 같던데 정말 고맙네. 무엇보다도 그런 마음을 써준 게 고마운 일 아니겠나. 할머니가 정서방 칭찬을 얼마나 하던지 니들 큰엄마도 엄청 부러워했다니까. 정서방, 마음 써줘서 정말 고맙네. 아닙니다. 아내한테 배운 대로 한 걸요. 지은이한테 배우다니? 저는 지은이가 우리 가족에게 하는 거 반에 반도 못 따라가고 있는 걸요. 앞으로 더 분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에 장모님과 아내 얼굴에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장모님이 집으로 돌아가신 뒤 아내가 감사 인사를 했어요. 자기야, 신경 써줘서 정말 고마워. 자기가 우리 가족한테 한 거에 반에 반도 못했다고 했잖아. 엄마한테 들어보니까 내 동생도 그렇게나 잘 챙겼다면서? 가족이니까 챙긴 건데 뭐. 난 아직도 당신한테 배울 게 참 많은 것 같아. 앞으로도 많이 가르쳐줘. 제 말에 아내가 빙긋이 미소 지었는데요. 아내는 제 작은 배려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 아내의 칭찬에 더욱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양가 가족들을 살뜰히 챙기며 살았어요. 제가 처가 때 가족들을 잘 챙기자 아내도 엄마와 동생을 더욱 잘 챙겼기에 하루하루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아내가 임신을 했고 혹여나 임신한 아내가 힘들어하지는 않을까 싶어 최선을 다해서 아내를 챙겼더니 발불출이라는 소문까지 났습니다. 물론 출산 후에도
둘이 함께 육아를 감당해냈고요. 그러던 어느 날은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와서 받았더니 뜻밖에도 현수 아내였습니다. 민준 씨, 저 김수영입니다. 김수영 씨요? 혹시 현수 아내? 그러니까 재수 씨요? 현수 아내 이름을 알고 있긴 했지만 제게 전화를 할 이유가 없다 보니 순간 제가 되물었는데요. 수영 씨가 쑥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맞아요. 제 전화번호는 어떻게 아신 거예요? 그의 휴대폰에서 전화번호 몰래 확인했어요. 아, 네. 근데 저한테 직접 전화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전화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에 제가 다시 물었더니 수영 씨가 갑자기 울먹였어요. 민준 씨, 사실은 그이가 이혼하자고 하면서 집을 나갔어요. 네? 현수가 집을 나가다니요. 사실 사이가 안 좋아진 건 몇 달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이 몰래 민준 씨 전화번호를 확인해 놨었거든요. 근데 그이가 갑자기 어제 이혼하자면서 집을 나갔어요. 이혼이요? 현수가 그럴 리가 없는데. 그래서 말인데 정말 죄송한데요. 지윤 씨 전화번호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소영 씨 입에서 뜻밖의 말이 새어나왔기에 잠시 말문이 막히고 말았는데요. 수영 씨가 다급한 목소리로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다른 뜻이 있는 건 아니고 그이한테 들어보니까 지윤 씨가 배려심도 많고 시댁 가족들하고 참 잘 지낸다고 하면서 부럽다는 말까지 했거든요. 근데 제가 시댁 가족들하고 너무 선을 긋다 보니까 가족들하고 사이도 안 좋아졌고 무엇보다도 사치가 심해서 도저히 같이 살기 힘들다고 하면서 이혼하자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이랑 이혼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껏 그이만큼 저한테 진심으로 잘해준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윤 씨한테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물어봐서 저도 노력을 좀 해보려고요. 소영 씨 목소리에서 힘겨움이 그대로 묻어나 있었습니다. 결국 제가 조용히 물었어요. 그럼 제가 아내한테 물어봐서 다시 연락드려도 될까요? 정말 감사합니다. 소영 씨와 통화를 한 뒤 아내에게 전화를 해서 상황을 설명했고 우리는 다음날 함께 소영 씨를 만나러 갔는데요. 아내가 소영 씨에게 이것저것 물었고 소영 씨가 정성껏 대답을 했어요. 소영 씨의 대답을 들으며 아내가 수첩에 뭔가를 작성했는데 잠시 후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은 그냥 조언일 뿐이니까 어떻게 할지는 수영 씨 스스로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알겠어요. 저도 받아 적을게요. 소영 씨의 눈이 초롱초롱 빛이 나고 있었어요. 우선 제가 해드리고 싶은 조언은 SNS를 그만뒀으면 좋겠어요. SNS를요? 소영 씨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내를 바라봤는데요. 아내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대답했습니다. 물론 선택의 자유긴 하겠지만 주변에서 SNS 때문에 우울하다는 사람을 많이 봤거든요. 그 SNS 속에서는 사람들이 다들 행복하게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행복하게 보이려고 안간힘을 쓴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 안에서는 행복할지 모르겠지만 현실에서는 계속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곳에서 그러고 사는 것보다는 내 곁에 있는 가족들을 신경 쓰면 더 행복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지윤 씨는 SNS 안 해요? 계정이 있긴 하지만 거의 안 하죠. 그거 할 시간에 책을 읽는 게 마음이 안정이 되고 더 좋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알겠어요. 그럼 저도 안 할게요. 정말요? 아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는데요. 수영 씨가 크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지윤 씨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종일 SNS 하다 보면 마치 누가 잘났나 자랑하는 느낌이 들긴 했어요. 행복했던 감정보다는 시기 질투, 그리고 내가 뒤처지는 느낌도 들었고요. 맞아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나만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소영 씨 인생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아내의 말에 소영 씨가 그 자리에서 SNS를 탈퇴하고 삭제를 했기에 저도 많이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절대로 이혼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강해 보였습니다. 고소영 씨가 아내에게 다시 물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우리 친정 가족들과 엄청 잘 지내는데 저는 남편처럼 성격이 좋지 않아서 그런 건지 시댁 가족들이 너무 불편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부분에 있어서 남편이 불만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소영 씨, 현수 씨 입장에서는 현수 씨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편할까요? 아니면 장인 장모님이 편할까요? 그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낳아주신 부모님이 편하겠죠. 그치만 우리 부모님도 그이한테 잘해주다 보니까 친정 가면 엄청 편하다고 했어요. 과연 그럴까요? 현수 씨 입장에서도 처가에 가는 게 절대 편하지만은 않았을 거예요. 다만 현수 씨는 소영 씨를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진정한 가족이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을 거예요. 저도 결혼해서 새삼 느꼈던 거지만 결혼했다고 해서 그냥 가족이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물론 혼인신고를 하면 법적으로 가족이 되는 건 맞겠죠. 그렇지만 정서적으로 온전한 가족이 되려면 다 같이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현수 씨는 진정한 가족이 되고 싶어서 많은 노력을 했던 반면에 소영 씨는 시댁 가족들한테 선을 긋고 진정한 가족이 되려는 노력을 안 한 것 같아요. 현수 씨를 사랑해서 결혼했다면 적어도 시댁 가족들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갔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물론 불합리한 것을 그냥 받아들이라는 건 아니지만 수영 씨가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대하면 현수 씨랑 시댁 가족들도 많이 고마워하지 않겠어요? 물론 처음에는 서툴겠지만 저는 그렇게 가족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서로 조금씩만 배려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내가 알아듣기 쉽게 또박또박 말을 했는데요. 소영 씨가 눈을 반짝이며 입을 뗐습니다. 죄송한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조금 전에 소영 씨가 말하길 시댁에 가면 불편해서 한두 시간만 지나도 현수 씨한테 빨리 가자고 졸라댔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현수 씨는 처가에 가서 그런 적 없었죠. 맞아요. 그런 적 없었어요.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현수 씨도 그 자리가 불편했겠지만 소영 씨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불편을 감내했던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소영 씨도 불편하더라도 현수 씨를 위해서 감내해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요? 결혼 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 역지사지하는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그 결혼 기념일이라는 것도 그래요. 결혼 기념일이라는 게 함께 축하해야 하는 건데 왜 남편만 이벤트를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현수 씨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는데 소영 씨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 바빴잖아요. 만약 그 자리에서 진심으로 고맙다고 했다면 현수 씨가 마음을 닫는 일은 없었을 것 같아요. 현수 씨 마음을 돌리고 싶다면 소영 씨도 그만큼 노력을 해야 해요. 그날 아내는 소영 씨에게 많은 조언을 해줬는데요. 다행히 소영 씨가 메모까지 하면서 열심히 받아 적었습니다. 그 뒤 소영 씨는 현수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많은 애를 썼고 중간중간에 아내에게 전화를 해서 조언을 구하기도 했어요. 결국 몇 달 뒤 현수가 선물을 잔뜩 들고 집에 찾아와서 아내에게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지은 씨, 정말 고맙습니다. 지은 씨 덕분에 아내가 딴 사람이 됐어요. 저는 그냥 조언만 해드린 것 뿐인걸요. 수영 씨도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현수 씨도 많이 칭찬해주세요. 사실 전에는 우리 부모님이랑 식사할 때도 입을 꾹 다물고 있다 보니까 부모님이 많이 불편해 하셨거든요. 근데 요즘 많이 노력해서 그런지 우리 부모님하고도 많이 친해졌어요. 물론 그런 아내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어서 저도 처갓댁에 더욱 잘했거든요. 그랬더니 아내도 우리 부모님께 더 잘하더라고요. 그 모습 보면서 서로 노력해 나가기로 했어요. 정말 잘 됐네요. 남남이던 사람들이 부부가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보니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욱 배려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이 말이 어울릴지 잘 모르겠지만 성격 차이로 이혼하고 다시 재혼한다고 해도 살다 보면 다 거기서 거기라는 말도 있잖아요. 크게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라면 서로 노력해서 맞춰나가는 게 부부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소영 씨 많이 칭찬해 주세요. 아내의 말에 현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렇게 현수 부부는 이혼 위기를 극복했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물론 현명한 아내를 만난 덕분에 저도 아주 잘 살고 있고요. 며칠 전 아내가 제게 돈을 건네며 말을 꺼냈는데요. 여보, 어머님 댁에 싱크대 새로 바꿔드려야 할 것 같아. 이건 출산했을 때 어머님이 주신 돈이랑 내가 조금씩 모은 돈이니까 이 돈으로 바꿔드리자. 그 돈은 엄마가 당신 쓰라고 했던 돈이잖아. 어머님께서 마음 써주신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행복했어. 라며 활짝 웃는 아내 모습을 보며 콧등이 시큰하여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런 아내를 보며 현명한 아내를 만난 것에 감사한 마음과 함께 여기저기에 자랑하고 싶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